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본 방송은 대한수 방송입니다. 아까 저기 한강전에 대통령실 앞에 갔더니만 보수와 진보가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갈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갈등이 있는 나라에서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또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준 사람 없는가?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인물이 부족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 명일동에 전에 서울시 지향군지 회장을 지냈고 여러 가지 애국 운동을 한 김병관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김병관 회장님의 말씀이 곧 있겠습니다. 네. 나는 할 거 없죠. 예, 그때. 내 얘기는 오케이. 이어폰. 김병관 회장님, 제가 보건데 지금 아까 대통령실 앞에서 본 것으로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엄청 싸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모든 세상 만사는 이 정말 앞으로 이래 엉켰다가 풀어지고 이 난세가 왔다가 치셔가 되고 이제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충돌을 합니다. 뭐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좌우 이념의 최고의 이 각축전을 벌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이제 이 공산주의가 남아 있는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국민성에도 좀 있지 않나 그래요. 여러분 뭐 공짜 좋아하죠? 공짜. 아니 게임 사람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깨지 못한 사람은. 아니 그러지 이제 주로 보편적으로 공짜면 양잿물도 마시잖아. 그런 양념을 마시면 죽잖아요. 그렇게 죽는 건데도 공짜면 먹는데 이 말이요. 옛날에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사촌이 넣은 사람은 배가 아파요. 응? 그런 이 어떤 건성이 있는 데다가 막스 앵겔스 이론보다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고려시대 강종 알죠? 강종이 노비 날 때부터 노비가 있고 항우장성이 어디 있나? 노비 안건법을 만듭니다. 노비 해방을 시킵니다. 고려 강종 때. 예, 4대 임금이죠. 그리고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가 이성계를 설득해갖고 지주들 땅을 뺏어다가 농민들한테 나누어주는 토지 개혁을 시도하다가 그 이방원의 그 왕권 정치에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홍길동전이라든지 뭐 이번에 뭐 트럭들 전봉준 농민군이 올라간다고 좌파들이 이제 막 끌고 오는데 정곤준이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입니다. 동학이라는 것은 그런 저항 세력이 아니. 동학은 이 인내천의 사상을 갖고 우리가 이 간디같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뜻과 성적표를 더 중시하는 것이 이 동학의 요지인데, 동학을 통해서 농민군을 몰아갖고 중앙정부를 막 지어풀려고 저 차량 산맥을 넘어오고 이런 건 어떻게? 나라 임금이 그때 고종이죠. 도대체 이거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청나라 불러들여요. 러시아를 불러들여요. 일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세계 역사의 그 어떤 이 요동치기한 그러한 동기가 됐어요. 그게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그럼 교과서에 배워요, 우리나라 지금. 근데 막스 앵겔스 사상이 나오자 세계의 지성들이 한호성을 질렀어요. 이거는 인간성 회복 운동이다. 모든 갈등도 없고 니 끝 내 것도 없고 이 역사의 운동력인 노동을 함께해서 우리는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과대망상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나라가 이제 그 뭐 일제의 이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조국 독립을 위해서 공산주의로 독립을 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이은영 씨라든지 조봉암 뭐 여하튼 그 대단한 역사적 인물들이 공산주의가 매력적이고 하니까 이 불세미매대로 일본 놈을 몰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테린이라는 공산연맹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빨치산이 돼가지고 지리산에 빨치산 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없어요.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그 우리 고향 같은 데는 그 백산 안희재 선생으로 인해서 개화가 빨리 된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선미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제 백산 안희재 선 몇 가구 안 살아요. 한 6, 70가구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백산 안희재 선생 물론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또 박사 또 재영국회의원 안준상 뭐 여하튼 대단한 인물들이 그 동네 가니까 비석이 이렇게 쫙 서 있는데 한 10명의 위인급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는 거기 표시를 안 하지. 근데 공산주의자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한국의 이 남한의 모스크바는 그 어령군 불인면 입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매력을 누구나 지식인들이 주로 갖게 되고 우리 고향에서 출생한 그 신영복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신정복 씨가 고향이 어디예요? 경남 어령 그 칠곡이라고 거기에 칠곡. 예, 조그마한 초등학교 아버지가 교장 선생 할 적에 그 사택에서 태어났어요. 본래 이제 아버지 고향 밀양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면서 이제 이 그 공산주의의 이론에 물이 들어요. 뭐 북한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통역당에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접선이 돼 갖고 김정기가 일으킨 뭐 혁명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이 그 연루가 돼 갖고 그때는 이제 동덕여대 교수를 하다가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래 똑똑한 친구는 육군 사관학교로 가서 이제 군인들을 의식하해라 이런 지령을 받고 육군 사관학교로 가서 이제 그때 통역당 사건이 일망타진되면서 고문을 하다 보니까 그 끈아픔들이 다 나왔잖아. 박성준이 그 한명숙이 남편 이런 사람들까지 그 연루가 됐죠. 그 뭐 신영복이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처음에 사형 받았는가 무기징역 받았는가 이제 자꾸 감형이 제가 사형 받았을 겁니다. 그래갖고 대전교도소에서 이제 정확하게 20년 20일을 복역을 하면서 이 전약서를 쓰지를 않고 빨치산들이 그 대전교도에서 많았거든. 거기에 전부 이제 이 수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영복이가 그 감옥에 남한산성 감옥에 있을 때 그 편지가 있어 자기 동지들한테 보내는 고성에서 띄우는 편지라든지 이렇게 보면 기가 막혀요. 그걸 보면은 이 좌파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신영복이를 공격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을 키운 이재명이다 문재인이다 이 졸개들을 키운 사람을 죽었지만 공격을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 절대 뭐 이래 잘못해도 덮어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지만 이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의 책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이 도심의 빨치산을 어떻게 키웠는가 그걸 알아서 우리는 이 사상견을 정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이념 전쟁이 이념 전쟁을 마무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국회 지지들은 전부 그 밑에 이 용병 있잖아요. 용병 신부름꾼이야.
이재명이다 문재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상과 철학이 있어갖고 정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다 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어지러워진 원인이 뿌리를 찾아야 돼. 뿌리를. 배가 암이 걸렸는데 그 그림자 정부의 그 수괴들 때문에 우리가 이 암이 걸렸는데 중병이 걸렸어. 그런데 배에다 악가증이 발라갖고 이게 됩니까? 지금 네. 배에다가 악가증이 바라고 있어. 그래 아주 좋은 말씀인데 네. 이때 우리들 신영복에 뭐 어디가 태어난지라든지 그다음에 신영복 사상, 신영복이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신영복이하고 내가 이제 강정구를 노무현 정권의 그 통치 철학을 견인한 강장구를 사상 전쟁을 내가 이겨버렸거든. 네. 내가 뭘 갖고 이기냐면 강정구는 이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이 살육장이다. 부익부 빈익빈데 이건 지구상에서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천국을 만들기에 6.25 전쟁이 통일전쟁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막았다 이래. 그래가지고 아까 전편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나는 강정구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좌파는 보편성과 평등을 요구하는데 이 우파의 지향은 다양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부 지출로 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노장사상에는 소국감이냐. 나라의 기능을 줄이는 거야. 시장에서 진화해라. 너희끼리 싸우고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 살고 그래. 나라에서 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자동차 회사가 두 개가 이래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면 이 막 체계화 경쟁이 돼요. 근데 정부에서 이거 너는 하지 말고 이 사람만 해 이렇게 보면 이놈은 밖에 있는 천적이 나와갖고 이걸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게 이 생태계의 구조도야. 간단해요. 호랑이가 토끼와 사슴을 잡아먹는데 정글이나 인간성이 똑같거든. 아니 하나님이 야 임마 니 그 왜 그 불쌍한 애들을 그렇게 잡아먹어? 호랑이 이빨을 하나님 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호랑이도 굶어 죽고 사슴과 토끼는 번식력이 강하니까 이 하천부는 이게 번식력이 강해. 욕구 분출이 크거든. 지금 우리가 이 번식력이 강한 나라가 됐어. 좌파고 우파고 막 나와서 데모를 하고 니가 올리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항상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래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의 무덤이요. 근데 그게 왕의 무덤만 아니야. 고대 철학자들이 이 생태계의 구조도를 이렇게 삼각구도라. 정상에선 강자의 힘에 의해서 통합 조절된다. 응? 뭔 말인가 알겠어요? 위에 선 사람이 어떤 모험 순간 이 투쟁력으로 이 밑에를 통합 조절해야 이게 정확한 삼각구도가 돼갖고 안정감이 오죠. 근데 강자의 힘을 빼앗는 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지금 기업이고 자산 계층이 이 정상에 선 사람 아니야. 이 계층을 없애고 거기에 있는 잉여 가치를 우리가 나눴으면은 우리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그 원래 목적이거든. 그래서 지주들 그 뺏어다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막 세금을 왕창 매겨서 그 돈으로 복지를 늘리고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공산주의인데 우리는 뭐 사회주의니 막 그 복지국가니 이런 거를 이제 좀 미화식이지. 근데 한국은 이제 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에서는 이념은 국가 전략이 돼야 돼. 우리 시장 경제라는 이게 최고의 전략이 돼.
설사 기업이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눈 감아주고 세금을 좀 떼먹어도 잘한다고 막 규제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슬슬 뒤에서는 봐주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가 됐거든. 부정부패가 비공식 에너지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 월급 찌꺼리만큼 공무원들 받고 이럴 적에 애들 학교도 못 시켜?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쓴다고 돈이 나와야 월급 받는 거는 그 직원들끼리 이래 개인조사 뛰어다니면 없어 월급은. 그러면 기업가들이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봉투 갖다 주면 되는 것도 안 되게 했거든. 근데 딱 책상 서랍에 이래 몰래 이래 봉투로 사려주면은 입이 막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그냥 안 되는 일도 법도 찾아가면서 해줬거든. 그래서 우리가 막 공무원들 부패했다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 응. 그 팽료 받는 거 걸리면은 그 그렇지. 팽료 거의 그 팽료네. 그렇지. 뒤에서 그런데 넣으면은 그게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옛날에 드라마 봐도 정부 부처의 국장하고 정무면서 의자 밑에다가 이래 큰 봉투 주면서 우리 같이 먹고 삽시다. 정주영 회장도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야. 건설회사 회장들 주로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건설회사 회장하면서 좀 꾸리앉았을 거야. 자기가 정상적으로 벌어서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이러지 않거든. 그래, 회장님 지금 이거 방송 주제가 네. 진보 보수가 있는데 그 좀 갈등 해결책 이거 돼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그래. 거기 이제 근본 우리가 갈등하는 동기가 이제 이 보수 측에 저쪽 찬성 쪽에 가보면은 저거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다. 너거는 배부른 개돼지 새끼들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니까 전향한 서경석 목사님이나 김문수 많이 했죠. 그 앞에 못 사니까 전향을 한 거야. 그거는 답이 아니거든. 우리는 어쩌다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본래 옛말에 기안에 발도심하고 포란에 사업용이 춥고 배고플 때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등다시고 왜 그러면 계집 생각분이 더 나냐고. 그래서 옛날에 추사 선생이나 다산 선생이 고관 대작으로 저 기생집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잘 먹고 잘 사서 기양 안 가고 있었으면 그 사람도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절의 고도에 가서 그래도 북방 사별을 해가면서 임금을 섬기면서 공부를 해갖고 불의의 명작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다. 불교에서는 이제 고해를 건너야 니르바다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고난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 건물에 34살 때 160명이 건축업자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빈털을 쫓겨나게 됐을 때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여 들어갔고 너무 빚을 48억이나 갖고 참 공무원들하고 싸우면서 저 막 구치소에도 몇 번 잡혀가고 파란만장했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저 개새끼들 내가 짐승이 안 되고 내가 왜 인간이 됐지 이런 한탄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은인이야. 나를 괴롭힌 사람이 그게 다 내 영혼의 자산이 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저 어렵나서 촌놈이 강화문 앞에 가서 큰 노무현 정권을 타도한 막 연설을 하고 감히 꿈이나 꿀해서 검사청에도 잡혀가고 하니까 검사도 외부가 아니더라. 그때 봤습니다. 회장님 연설을 봤어.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이제 내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세상을 깨닫고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공부를 하고 간다. 네. 이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지 뭐 데모하고 뭐 탄핵이라고 반대하고 그래. 찬성하고 이게 아니거든. 그래 이제 보수 진보 이거 갈등 해결책. 그러게 그것은 이제 이 서유럽이 이제 동굴아파가 막 공산 이 혁명이 일어나가 전부 붉게 요래 불기 좀 타오를 적에 서유럽은 이걸 막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야. 노블레스 오블리 그렇지. 이 헌신과 공사 이 그렇죠. 권리와 임무를 이제 쫙 이행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외계층을 끌어안고 약간의 복지를 늘리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촌 비슷한 해가 결국 이제 공산화를 막았거든. 그 이제 동굴아파도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발전상을 보고 다 이게 자유시장적인 지체제로 돌아왔죠. 그래 아니 그것도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돼. 맞아. 이 보수들이 반성을 하고 아니 내가 애국 운동을 지금 뭐 한 30년 하고 나는 사상전을 58년을 하면서 16살 때 공산주의자가 내가 불교의 연기스를 보고 18살에 전향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 생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좌파들이 움직이는 것을 예의주시했기 때문에 모든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항쟁도 거기에서 주동하고 있는 것까지 뭐 이래 알만한 친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부 이 정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자신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60항쟁이 절대 민주화 운동은 아니었다 하는데 1000명 중에 단 1명도 내보고 과대망상증 환자라 그랬어. 내 동생들부터 아이고 그 형님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고 나라가 대단한 이제 민주국가가 되는데 그 전두환이 박정희 쌍간나들이 이거 완전히 우리를 말이야 지금만 대통령 해청물하고 종신 대통령하고 저끼리 세습하고 또 노태우 물리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해가 다 한 건데 뭔 소리 합니까 이지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고 봐라 이제 나중에 역사 증명된다 하니까 그래. 이 작년에 밝혀졌잖아요. 이동호가 네네. 이거 그거는 민주화 투쟁이 아니고 민주화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일으킨 이 폭동에 김대중, 김영삼이는 그거 나와갖고 양복 떼가지고 나와 얼굴마다 한 것밖에 없다. 그렇지. 이렇게 다 몰래 잡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만큼 이제 그래. 저거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래. 저거의 실체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래. 지금 이 용병들 붙들고 싸우면 안 돼. 이것을 나만의 이 정권을 이 정치를 흔들어 온 세력이 네네. 이 이제 해방 이후에 그래. 남한의 정배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 4.19까지도 그놈들이 뒤에서 그래, 조작을 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좀 마쳐야 되겠는데 결국 오늘 저기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네. 그 한국 국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된다. 그 이제 갈등 해소 방안이 그렇게 뭐 결론 내리면 상당히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장기전이거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금방 그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그래. 선거 곧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이 보궐선거를 하게 네.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예. 우리가 갖고 온 우리 이 보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그래. 자꾸 설득을 해야지. 네, 저거의 전략을 갖고 부정선거를 했다 막 이러면은 나도 부정선거 이걸 봤어요. 17대 대통령 선거 그때 문재인이가 될 때 보니까 투표 용지가 두 가지가 있더만. 그렇죠. 하나는 요래 입자로 봤습니다. 되고 하나는 두 줄이 요래 있어. 그렇지, 맞아. 그래가 이제 정창화 목사님하고 여의도에 한 100명의 우리 애국자들을 모아갖고 이거 우리 밝혀냅시다. 이거 투쟁합시다. 이래가 부정선거 투쟁 본부를 만들었어요. 적결. 그래. 내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고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저 청계천에 나가서 예. 가판대를 놓고 이제 예. 길 가는 사람들 마이크를 끄고 내가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서명하십시오. 이 지금 권력을 강탈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래 하다가 네. 그것 갖고는